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까.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 네, 지금 소장께서 보고한 것처럼 우리 예솔님은 남편의 소통 거부 그리고 육아 간의 충돌로 인해서 이혼을 원하시고 이혼 수녀 캠프에 참여했잖아요. 캠프 다녀오신 다음에는 어떠셨어요? 저는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이혼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로 이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남편 승우님은 어떠세요? 우선 와이프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또한 이혼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두 분 사이에는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양육권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저희는 전업주부로 아이들을 거의 전담해서 케어를 하고 있고 아이에게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나이이기 때문에 양육권을 이제 아내가 가지고 양육비를 아이 1인당 100만 원 해서 200만 원 지급받기를 원합니다. 뭐 양육권 관련해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리면 남편분도 그 아이들에 대한 애착이 상당히 강하고요. 양육권을 원합니다. 양육권을 원합니다. 다만 이제 우려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 있어서고요.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엄마가 욕설을 자주 하고 지금 딱 나이대가 이제 말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여서 과연 양육을 혼자서 오롯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일단 의심이 좀 있고요. 제가 첫날 아이한테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되겠냐라고 여쭤봤더니 이 그림에 나온 우리 예솔 씨 정도로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나라 엄마들 중에. 20%는 되지 않아요? 네? 20%요. 20%? 그 생각은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뭐 엄마라면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한테 욕하기보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좀 쓸쓸한 마음에 공허해서 한두 마디씩 혼잣말로 하는 엄마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아니 근데 그거랑은 제가 얘기한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 제가 뭐 그 정도도 영상을 뭐 저만 본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봤는데 제가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고 갑자기 하겠습니까, 소장님. 그 악마의 편집은 약간 있으니까. 악마의 편집이란 얘기는 네. 예솔 씨가 안 한 거를 억지로 우리가 한 것처럼 뉘앙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악마의 편집이에요. 거기 모두가 같이 그 영상을 봤잖아요. 그걸 가지고 지금 악마의 편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목소리가 커서 네? 그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혼잣말이었는데 혼잣말 하는데 다 들리게. 다 들려버렸나 봐요. 저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아, 혼잣말. 이 얘기를 왜 지금 꺼냈냐면 내가 볼 때는 다른 게 없어요. 애들 듣는데 욕 안 하면 예솔 씨한테 뭐 아이 양육을 가지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이 없어요. 소장님이 오늘 저를 엄청 혼내시더라고요. 천천히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저에 대한 문제가 그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만 고치면 너무 다 완벽하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많이 고쳐보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이제 폭력일 수 있거든요. 이제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 이렇게 다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양육비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남편의
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산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할 수는 없었고요. 현재 지금 지급받고 있는 생활비가 200만 원이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남편분 뭐 세전으로 하면 월 어느 정도 되시죠? 급여는 한 40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0 정도. 네네. 많아도 150 정도가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보면. 그리고 양육비 자체가 어느 정도 나가세요? 애들 위주로가 거의 200이에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그 다 말씀드린 게 썼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일단은 200을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쓰신 거네요, 보면. 네. 만약에 승우님이 아이들 키우게 된다라고 네. 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도 뭐 법적으로 그 정해진 만큼 최대치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지 마요. 네. 아니 자기는 받는데 왜 여기는 받지 마? 어느 정도 그 사람 인성이 딱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저 진짜 최대치로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괘씸해서 안 주고 싶다고 했고요.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받겠다? 이거는 정말 이기적이더라고요. 사랑했던 와이프한테 어떻게 그렇게 뜯어낼 수 있을까? 또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막 차가운 사람이 아닌데 네. 저러니까 저랑 상담하고 나서 많이 바뀌었죠. 어떻게 만들어 놓으신지. 본인의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없어요.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하실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는 분은 남편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내분은 뭘 믿고 이혼을 얘기를 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신청을 제가 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잘못됐습니다, 진짜. 법적으로는 명확해야죠. 뭐 줘야 줘야 될 것 같아요. 얼마까지? 얼마까지요? 그래도 뭐 30만 원씩 두면. 저희가 뭐라고요? 한 사람에 30만 원씩 2명 60만 원. 일을 안 할 때. 일을 하면은 이제 소득에 맞춰가지고 네. 양육비는 이제 그렇게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만약에 두 분이 이혼을 하시게 된다면 그러면은 양육자가 이제 예술님으로 정해지면 네. 그럼 예술님은 경제활동은 안 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마음이라도 먹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일할 곳이 있잖아요. 난 모르죠. 저희가 모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8년간 이직을 4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번이요? 그거는 갈 곳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네. 갈 곳이 많기도 하지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사회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면 내가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도 스스로 내가 좀 고쳐야겠다. 많이 느끼고 반성하고 또 깨달은 게 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육권을 가져왔을 때 양육에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엄마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지만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남편분도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요. 저도 엄마처럼 잘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엄마처럼 이렇게 험한 말도 안 하고 잘 놀아주니까 현 상황이 제가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이혼을 하려고 아주 작정했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양육권은 절대 안 뺏겨야지 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예술님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또는 승우님이 양육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정하는 자리에서는 두 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여지를 남겨두고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이 나눌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남편 명의로 지금 집을 매수한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바는 각자 앞으로 되어 있는 뭐 예금, 적금 이런 것들은 각자 귀속하고 집에 관해서만 그냥 5대5로 분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입장입니다. 네, 승우님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게 개인 재산을 또 뭐 각자 명의로 돼 있는 건 또 따로 그냥 하자고 얘기하시는데 이런 게 사실 약간 의심스러운 거예요, 보면. 왜냐면 아까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양육비로 그냥 200만 원을 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양육비로 200만 원을 다 썼냐? 이 부분이 사실은 챙겨봐야 되는 부분처럼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한 것은 남편 쪽이고
그래서 아마 그런 명의로 뭐 예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넣어서 7대 3으로 나누는 게 맞죠. 너무 이쪽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중립이 아니라. 아 여기는 중립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도 중립해요? 아니요. 네, 양심 챙기겠습니다. 뭔가 제가 잘 말씀 아는데 주세요. 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선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뭐가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면 두 분이 다른 자산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제가 사실 그 남편 몰래 있는 돈이 6천, 7천 사이거든요. 네. 그건 남편이 몰라요. 그게 제 거잖아요, 제 명의.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다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가령 정확하지 네. 않지만 내가 확인을 했더니 결혼 전에 한 3천 있었고 결혼 후에 3천이 네네. 모인 것 같아. 그러면 결혼 전 3천은 빼 그게 아니고 결혼 전에 있었던 돈을 쓰지 않고 계속해서 축적해서 늘려나갈 수 있었던 건 남편이 나한테 생활비를 줬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네. 제가 지금 엄마 명의로 5천을 빼돌리면은 상관없어요? 그 거래 내역은? 거래 내역도 다 나와요. 이미 늦은 거예요? 빼돌리기에는? 궁금해서. 뭔가 좀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게 의심이 됩니다. 근데 저도 7, 8년 동안 이직은 잦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게 있거든요. 결혼 전? 네네. 결혼 전부터. 전부터 기간은 모르겠지만 결혼 전부터. 걸쳐서 그때 모아둔 돈이 있으신 거네. 있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거는 확인한 적이 없어서 그거는 그냥 제가 깔끔하게 그거까지 파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걸쳐서라고 얘기한다는 거는 같이 기여한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모아둔 200만 원 생활비가 부족할 것 같으니 이런 넣고 예금까지 넣어요? 많으니까. 퍼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넣고 5대5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뭘 해드릴게요? 자 예금이 얼마 정도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어우, 6천 안 돼. 6천에서 7천 사이예요. 6천 얼마. 그 열심히 모으셨네 그래도 되게. 경제관념이 또 투철해서. 이혼 얘기 꺼냈을 때보다 더 충격적이고 이 생활비를 좀 줄여야 되나 이 사람이 어디서 그렇게 빼돌렸지 이 생각도 들고 그 출처를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로 하면 5대5 받아들이실 거예요? 우리 승호 씨는?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지분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더 지분이 많다고 하니까 저는 기가 찰 노릇이었어요. 저 재산이 들어오면 6대 4는 돼야지. 왜냐면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다 하셨고 결혼 생활 6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전체 재산 기여가 5대 5다? 그럼 저희는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 예솔 씨는? 육아는 감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저는 그거를 많이 줄였거든요. 제가 심지어 2명이에요. 근데 저는 동시라 다행인 거지. 지금 4살이잖아요. 한 명이라고 가정하면 8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뭐 기적의 계산이에요. 돈으로 따지자면. 압축적으로 열심히 네. 했다. 도우미를 남들 썼더라고 두 배로. 하면 남편 월급이 투잡 쓰리잡 했을 거예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비용들을 상당히 줄여서 줄였다. 거의 기여분은 내가 5 정도는 된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승호 씨도 육아에 대해서 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네, 주시죠. 우선 저도 일 갔다 오면은 바로 이제 육아에 전념하는 편이라 뭐 집안일뿐만 아니라 뭐 주말에도 그렇고 오로지 개인 시간 없이 이제 육아에만 좀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육아는 내가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감히 그걸 하셨다고 했는데 남편도 감히 정말 어려운 생활을 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우리 두 분의 결혼 생활 다 보진 않았지만 내가 거의 그냥 독박 육아를 했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평가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이 그건 너무 좋다. 높이 그렇죠? 평가해요, 그거는. 어. 네. 근데 돈은 5대 5다? 네, 어떠세요? 다시 한번 여쭤볼. 6-4. 6.5 뭐 이런 건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6.5로 하면 아니라 7.5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 본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5.5 대 4.5 아니에요.
맞아요. 5.5. 그럼 그렇게 할게요. 5.5. 진짜 내가 똑똑하구나. 그 남들은 생각해 보지 못하는 소수점까지 어쩌면 이런 똑똑한 와이프를 놓치는데 어떠냐. 뭐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도 저를 저 정도까지 똑똑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좋아요. 뭐 요걸로 네, 남편 네. 5.5에 우리 4.5로 알겠습니다. 받아들이는 네. 걸로.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네, 해드릴게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는 많이 양보를 했어요. 뭔가 그 분위기에 말려서 소수점 딱 거기에 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까 양육자 부분은 조정이 안 됐으니까 법원에서 지정받도록 하시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재산 분할 받고 이혼하는 것이 나을 건지 조금 고쳐서 어떻게 다시 아이들과 열심히 잘 살아볼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건지. 판사님, 그게 사실은 남편분이 원하는 거였고요. 이 가정을 잘 지켜서 해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금부터 그걸 책임을 따지자고는 아니고 개선하는 방면으로만 그럼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SNS 중독. 하고 싶은데. SNS에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는 거예요, 아내분이? 잠잘 때 빼고 계속 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나 봐요. 낮에 한 게 부족해서 밤에 또 SNS 하고 보통 한 2-3시 막 이때 자면은 결국에 또 늦잠 자고. 이게 사실은 발단이나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문제들도 결국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네. 애들 등원 냈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생활 패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인와 관련된 중독 부분을 해결해 달라.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한 거는 아기들이 등원해가지고 아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SNS를 하겠다. 그 말인즉슨 애들과 같이 있을 때는 SNS 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게시물까지 조금 정리를 하고 가면 어떨까요? 게시물이 사실은 시간은 물론 그러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건 게시물 아예 좀 안 안 올릴 올려요? 의향이 있어요. 아, 그래요? 한 개 정도. 스토리도 스토리는 5개 정도? 네. 게시물은 한 개. 그러면 스토리 5개, 네. 게시물 이하, 1개, 이하. 5개 네, 네. 이하, 게시물 하루 1개. 네. 솔직히 스토리 5개는 좀 오바잖아요. 요즘 스토리 5개만 올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지금도 머릿속에 복잡해요. 그러면 그렇게 네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노력할 테니 저희도 요청 사항이 있어요. 아, 그 관련해서 네. 있어요? 네, 뭐가? 그게 뭐냐면 네. SNS에 그런 게 있잖아요. 좋은 글귀들. 네. 그거를 DM으로 하루에도 몇십 개를 보내거든요. 읽어보라고. 일하고 있는 와중에 그거를 꼭 읽기. 내가 보내는 DM. 그 좋은 글귀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들이 그걸 읽기요. 그럼 몇 개 보낼 거예요? 그럼 양심상 양심상. 5개? 아니 5개면 한 달이면 150개예요. 저는 근데 하루에도 보는 게 어. 진짜 한 500개가 넘어요, 저는. 그중에 추린 거니까 얼마 시간 절약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 건데? 어떻게 해요? 3개 할까요? 만약에 남편은 3개도 힘들다고 하면 몇 개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하루 하나? 지가 보는 게 더 많을 텐데 내가 보낸 꼴랑 3개도 못 봐? 하고 좀 반박을 해볼게요. 그거는 좀 양보 못 할 것 같아요. 이거를 마냥 또 막 많이 보내면 보기 어려우시니까 하루에 3개 정도만 저희가 보낼 테니 남편이 봐주시면 우리도 SNS 줄이겠다. 애들 있을 때는 네. 안 하겠다. 어떠세요? 어떠신지요? 네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사실 저는 그냥 보고 그냥 무시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 이어질 갈 수 수도 있고, 있어서 대화의 주제가 될 수도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의 생활 패턴, 사이클 이거를 이제 정상적으로 돌리자는 얘기예요. 엄마가 돌아가야 이게 되는데 나 일어나. 네? 여보세요? 네. 등원했어? 바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저희가 심도 깊게 얘기를 했었고 아내분도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아침에 일찍 등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정말 아셨거든요. 네. 원래 11시 등원이니까 9시 반 이전엔 무조건 하려고요. 11시 등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11시 등원하니까 다른 친구들은 9시입니다. 9시요. 9시. 9시가 룰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냐하면 왜 걱정을 하냐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내가 이 시간을 안 지켜도 된다라는 게 이게 입력이 되면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룰을 지키는 의미가. 네. 유치원에서 얘는 지각하는 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9시 반 정규 때는 네, 무조건.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따로 저희가 요청드릴 사항이 있어가지고 아, 또 있어요? 저희가 얘기를 했던 거는 아내한테 이 두 가지 말은 절대 하지 않기. 그 중에 첫 번째, 관종. 이 얘기 듣는 게 너무 속상하대요. 관종.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럴 거면 너 혼자 육아해. 아, 왜 아무도 안 돼? 짜증나게. 네? 이게 관종이라고. 몰라. 관종이라는 거 나 기분 더러워. 그러니까 그게 관종이라고. 이 두 개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아내가 정말로 대화를 엄청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아내 스스로도 본인 대화법이 원활하지 않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고 저 같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있던 누가 있든 간에 계속 쉴 새 없이 그렇게 욕을 한다면 승호 씨가 아니라 그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닫을 것 같아. 왜냐하면 욕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대화를 계속 하는 게 사실은 의미가 없잖아. 왜냐하면 내가 입을 열는 순간 또 욕을 먹을 테니까. 그거는 너무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전적으로 무조건 네, 저희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방송 끝나고 부부 상담을 한 5회에서 10회 정도 한번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계속 어떠신지. 받아요. 뭐 5회, 10회에서 끝나지 말고. 오히려 훨씬 남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네, 같이 해주신다면 그거는 훨씬 남편이 바라는 거예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네. 두 분한테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부부 상담도 같이 받으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시간이 두 분한테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들을 하시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진짜 대화가 안 통하고 남편의 잘못이 커서 이혼하고 싶다고 세게 말하면 좀 고쳐지겠지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영상들을 보니까 제가 몰랐던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실망을 많이 했고 저한테.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배운 게 너무 많고 왜 울지? 그냥 여기를 처음에는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거든요. 남편만 어떻게 해봐야지 하면서. 근데 오히려 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어서 너무 뜻깊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혼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반대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안 왔으면 제 인생은 아마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을까 할 정도로 저에게는 거의 터닝 포인트예요. 여기 캠프에 오게 된 건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이번을 계기로 좀 저 자신을 많이 좀 돌아본 것 같습니다. 이번에 계기로 180도 바뀌어서 저는 좀 이제 사랑꾼 좀 이런 이미지가 한번 돼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두 분 다 뭐 진심이 느껴져서 앞으로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선물하시면 되겠다. 네,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